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례 없이 강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지수도 우리 증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뿐더러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봐도 전례 없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각별히 우리가 조금 눈여겨서 지표 하나하나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휴를 앞두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뜻밖의 반도체 중심으로 특히 시총 1, 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력하게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라가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런 강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증시 지표들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가요, 거래소가 플러스 2.7% 올라서 93포인트가 올랐어요. 하루에 3,54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1.05%, 85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약한 반면에 거래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저렇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93포인트가 올라서 3,500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대단한 모습인데요. 이게 아마 우리 증시 사상 최고치가 될 겁니다. 3,500포인트 넘어간 것은 그동안에 한 번도 없던 지수입니다. 2020년에 3,300을 넘어갔던 적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동학개미들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3,500을 넘어간 거는 어쨌든 우리 시장의 신기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거래 대금 면에서도 오늘 아마 이게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거래소 거래 대금이 19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9조를 넘어간 것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한 15조 넘어가면 강세장이다 이렇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19조를 찍어준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 반면에 코스닥은 7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수도 조금 약할 뿐더러 거래도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그중에서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보시면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일봉이 저 위로 이렇게 날아가서 양봉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 증시 사상 최고치를 오늘 찍어준 날이다. 아마 오늘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날로 이렇게 증시 역사에 기록이 될 것 같아요. 분봉도 한번 보시죠. 이런 모습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조금 올려붙었다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들이 굉장히 오늘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밀리지 않고 이렇게 딱 버텨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최근 3일 동안도 오른 거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주 탄탄하게 버텨줬는데요.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수급에서도 오늘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례가 없던 수치인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3조 1천억을 매수 우위했습니다. 개인들이 3조 넘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극과 극이죠. 근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9월달 내내 외국인들이 한 7조 넘게 매수 우위했고 10월 들어서 지금 오늘 하루에 3조 넘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9월달에 개인들이 한 9조 넘게 팔았거든요. 오늘 하루에 또 3조 넘게 팔았습니다. 10월 들어와서요. 이런 걸 보면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강하게 매수할 때는 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 때는 개인들이 파는 것을 어느 정도 조금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아마 그거를 극적으로 좀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뉴스들 보니까요.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고 어제 미국 시장의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픈 AI 샘 울트먼 이재명 대통령 방문을 해서 같이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유심히 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느낌은 샘 울트먼 입장에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 그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AI 관련해서 앞으로 반도체 칩 관련해서 샘 울트먼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치로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AI 이 흐름에서 앞으로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다. 오히려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좀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9월 달에 한 7조 넘게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을 했습니다. 반도체에 이렇게 집중을 했다는 얘기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해서 외국인들이 한 2천만 주가량 매수 우위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요 거의 한 2조 가까이 산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3조 넘게 샀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2조 가까이 산 거를 빼면요 또 SK 하이닉스 빼면은 대부분이 반도체 그중에서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우리 시장 전체를 샀다기보다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절대 빠질 수가 없다.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고객 예탁금을 이렇게 보면 76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며칠 동안 한 10조 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금액 그 규모가 훨씬 더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프로 보시면 아주 급해졌죠. 3월 초, 4월 이때만 해도 50조 근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댓 달 동안에 26조가 늘어났습니다. 고객예탁금이. 개인들 그 자금이라는 거는 시장에 들어와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자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것도 전례가 없이 잔고가 높은 수치입니다. 주식형 수익증권도 이렇게 보시면 펀드 쪽이죠. 17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 그 자금도 개인 계좌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특히 이렇게 펀드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전체 금액도 171조니까요. 절대 금액도 크지만 4월 초에 125조에서 지금 171조니까 근한 45조가량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한 4, 5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계좌 들어온 것하고 펀드하고 합치면 근한 70조가량 이렇게 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요. 개인들이 얼마나 지금 공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냐고 그러면 이게 미수 잔고입니다. 그렇죠. 많이 늘어났죠, 최근에. 그 다음에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는 그런 그 개인 고객들이 쓰는 건데요. 23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보셔도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대출을 이용한 개인들 그 매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뿐만 아니고 개인들이 들어오는 돈들도 지금 시장을 이렇게 급등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가 어제 플러스 0.02니까 보합 수준이죠. 그렇지만 이 그래프 추세는 여전히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21선 위에서 흔들림 없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플러스 0.4% 비슷하고요. S&P 500 플러스 0.34, 필라델피아 반도체 플러스 2.05%.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식들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게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고가 지금 찍고 있죠. 필라델피아가. 니케이가 플러스 0.8%. 오늘 우리 시장보다는 못하죠. 대만 플러스 1.5%. 대만도 오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TSMC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독일 플러스 0.9%, 프랑스 0.9%. 그렇지만은 횡보 국면이 근한 반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해 플러스 0.5%,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1.8%. 중국 시장에서도 오늘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SMIC 같은 경우는 최근 우리 미국이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흐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항생도 신고가를 찍으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네, 다음은 해외 주요 종목. 오늘 시간 외에 이렇게 그려보시면 다들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플러스 0.15%.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도 그런 대로 괜찮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할 수 있죠. 어제 8.8% 올랐어요. 이런 게 우리 시장에 오늘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뿐만 아니고 지금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인텔, 미국 정부에서 지금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어제 7% 올라줬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흐름하고 오늘 우리 시장 흐름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제 종목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뭐니 해도 반도체 주식들이죠. 아마 삼성전자도 그렇고 소부장들도 그렇고 그동안에 많이 물려있던 분들 이제는 아마 거의 수익이 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예전 최고가 근처 거의 다 지금 와 있습니다. 중소형주들도요. 그래서 이제는 손해난 분들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좀 강조드렸던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요게 이제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최근에 조금 힘들었던 주식이죠. 공매도가 한 500만 주 넘게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조금 소외됐던 종목인데요. 그래도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한 20%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매도 500만 주 넘어가면서 매도했던 세력들이 오늘 이렇게 보시면요. 37만 주 매수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은 환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한 6% 올라줬는데요. 공매도한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이렇게 6%가 올라가게 되면요. 바닥에서부터 지금 많이 올라 있지만 또 오늘 하루에 이렇게 6%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 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매수 안 하고는 견디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도체 전체 주식들이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도 앞으로 상당히 급등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신용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고비만 조금 넘기시면 앞으로 반도체 다른 주식들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공매도를 쳤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매, 그러니까 환매수죠. 그것들이 한 500만 주 정도 지금 대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더존 비전도 오늘 4.3% 올랐으니까 전체 시장보다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죠. 거래도 한 50만 주가량 됐고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21선 위에서 이렇게 오늘 양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버벅대다가 다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조금 우리가 길게 볼 수가 있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앞에 고점을 이렇게 좀 뚫어준 그런 맛이 있습니다. 요 흐름 자체도 상승 추세가 단단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 지지선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물대도 보면 지금 가격대는 이렇게 녹색 선이 굉장히 짧잖습니까? 그래서 매물대로 봐도 수급으로 봐도 더존 비전은 지금은 조금 견디면서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 정도 가격은 예전 가격 대비했을 때 아직 최고가도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실적도 좋고 M&A 얘기도 같이 이렇게 겹치고 있기 때문에 더존 비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말고 한번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SK 하이닉스가 근한 10%가량 오르면서 40만 원 가까이 왔습니다. 엊그제 20만 원 넘어섰는데요. 몇 달 만에 2배가 올랐어요. 그렇게 큰 주식이. 시총도 근한 300조 가까이 됐습니다. 금년 초만 해도 한 80조 가까이 됐거든요. 엄청 많이 오른 건데요.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좀 서운한 것도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요. 그 중간 지주사가 SK 스퀘어고
SK스퀘어도 오늘 그 중간 지수사기 때문에 한 14% 올랐습니다. 그 위에 이제 SK가 지주회사죠. 오늘 한 6.2% 올라줬는데 SK는 조금 덜 오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주회사지만 SK 하이닉스나 SK 스퀘어에 비해서 아직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한 3, 4개월 이렇게 따지면 가격으로는 좀 부담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PBR주 자산가치 대비해서 SK가 좀 저평가됐다. 그래서 그룹 지주사 중에서도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주식인데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근한 2배 이상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SK 자산가치도 앞으로는 또 다시 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SK 스퀘어 이쪽에 주식이 없다고 그러면 좀 늦었지만 SK 쪽에 조금 눈길을 두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앞에 고점을 이제 충분히 저는 뚫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한 300조 가량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교하면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한 2배 정도 됩니다. 근데 주가는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한 520조 됐습니다. 근데 우선주랑 합치면 한 600조 가량 될 겁니다. TSMC가요. 영업이익만 따지면 SK 한 2배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만 따지면요. 근데 지금 TSMC 지금 시총이요. 1600조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2배 올라서 300조가 됐다고 그러지만 거의 한 5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한 2배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AI 관련해서 앞으로 할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런 점에서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쪽이 조금 들어가기가 좀 주저되신다 그러면 SK 스퀘어나 SK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상승률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 좀 들어가기가 그러시다 그러면 SK그룹에서는 SK를 다시 조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도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는 미래에셋을 저 PBR 또는 그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다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시장이 이제 근한 4,000포인트 가까이 지금 근접해 있죠. 더구나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봐야 되는데요. 이런 시장이 큰 폭 상승하면서 볼륨이 커지면서 가장 수익이 클 수 있는 종목이 증권주들입니다. 예전에도 증권주들은 전체 지수 상승률의 한 2~3배 정도 올라주거든요. 통상. 이번에는 증권주들이 별로 못 올랐습니다.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셋 증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자사주 관련 또 저 PBR주다 해서 이렇게 주목은 받기는 받았지만 한번 이렇게 연초에 좀 오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근한 지금 4개월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은 엄청 커졌고 외국인들 자금도 많이 들어왔고 개인들 자금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잠재력을 봤을 때 증권주들이 한 번 정도는 상당히 큰 폭 상승해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이렇게 오늘 19조 찍었지 않습니까? 평소 한 10조 되다가 2배가 늘어나면 증권사 수지도 2배만큼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증권 하면 대표 종목인 미래에셋 증권 지금 주가가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강세장이 오면요. 전체 지수의 한 2배 정도 증권주가 올라주는 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래에셋 증권을 비롯한 증권주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은 자사주도 한 20% 넘게 가지고 있고 또 PBR로도 저 PBR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색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마땅히 종목 고르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증권주 쪽으로 들어가도 전체 수익률 이상은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대형주들만 이렇게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재미가 없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순환하면서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못 오른 종목들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가격 면에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종목들, 의료용 AI 쪽에서 뷰노, 루닛, JLK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가격 면에서 거의 못 오르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특히 뷰노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 종목을 추천해 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외국인들도 한 13만 주 사면서 어제 하루에 한 10%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2% 빠졌는데 어제 이제 많이 오르고 좀 매물을 좀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의료용 AI 종목들, 특히 AI 종목들이 대부분이 그렇지만 실적은 아직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뷰노는 그 중에 근본 이제 3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의료용 AI 쪽이 흑자가 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큰 사건이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주가도 이렇게 어제 한 13% 올라줬던 거는 어제 한 10% 올라줬던 거는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 좀 조정은 받았지만 가격으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루닛도 이제 거의 이렇게 못 올랐고요. JLK 같은 경우도 가격으로 보면 오늘은 한 2.7% 올라줬지만 그래프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예전 가격 따지만 절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실적으로는 뒷받침이 안 되고 있지만 기술력이나 또 해외 쪽에서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다.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목 쪽으로도 매수가 좀 들어올 것이다. 뷰노가 어제 아마 대표적으로 10% 올라주면서 테이프를 끄는 것 같은데요. 이런 쪽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중소형주 중에서는요. 로봇주들이 의외로 이번 시장에서 전혀 반등을 못 해줬습니다. 물론 로보티즈나 로봇스타는 의외로 좀 이렇게 올라주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SPG는 거의 못 올랐죠. 이렇게 그래프 보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횡보 내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주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기술력이 감속기라든가 소형모터, 특히 감속기 쪽에서는 일본이나 그 독일 기업들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도 이렇게 협업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가격 면에서는 지금 마땅히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사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도 좀 들어가서 기다려보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로봇주 중에서는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죠. 삼성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을 가진 또 브랜드 가치로 이렇게 프리미엄을 좀 줄 만한 그런 기업인데요. 이렇게 보셔도 근한 1년간 하락 횡보 국면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국면에서 굉장히 좋아졌을 거다는 얘기죠. 많이들 털고 나갔을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살짝 바닥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매집하는 국면 같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로봇 대표 종목인데 근 1년 가까이 이렇게 쉬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린 사람들은 대부분 좀 털고 나갔지 않겠나. 그러면서 몸이 좀 가벼워지지 않았겠나. 지금 가격은 좀 들어가 볼 만한 가격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들 쫓아가기가 좀 겁나시면 이제 새로 들어오셨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은 각별한 날 같아요. 증시 사상 주가도 최고치를 찍었고요. 여러 가지 증시 내부 지표도 전례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쉽게 끝나지는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느낌도 오늘 받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좀 느낀 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그런 여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9월 들어서 한 7조가량 매수 후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이 물건을 준 게 개인들이거든요. 개인들이 한 9월 달에 한 9조 넘게 이렇게 매도 우회했습니다. 오늘도 개인들이 3조 넘게 팔았고 외국인들이 또 3조 넘게 매수 우회했습니다. 요걸 보고 느낀 거가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 때는 뭔가 까닭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나놓고 나니까 오늘 이제 샘 올트만도 오고 또 미국 반도체 주식들도 오르고 또 D램 값도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호재들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이쪽에 집중해서 많이 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도 영화 그 무슨 대사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급등장 맞이했을 때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다. 또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 우회하는 종목, 또 기관이 쉴 틈 없이 꾸준히 이렇게 매수해 주는 종목, 호재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에서 그런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번 시장에서 그런 걸 절실하게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세요. 20만 원 그 앞두고 얼마나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오늘 39만 5천 원입니다. 몇 달 만에 2배 이상 이렇게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삼성전자도 5만 원대에서 오늘 8만 9천 원, 거의 2배 올랐습니다. 이렇게 큰 주식이.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런 호재들이 있었구나. 그런 거를 외국인들은 조금 알고 짐작을 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초기에 이렇게 팔았던 분도 계실 거고 그동안에 다른 종목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이 별로 안 났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수익이 안 났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가 더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가 진짜 본격적인 큰 장이 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이 안 났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도주를 잡아서 수익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냈다고 그래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수익이 난 사람들은 외국인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9월 달에 외국인들이 7조 사고 개인들은 9조를 팔았다는 것은 개인들이 이번에 수익 내기 그 구간에서 동참을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이제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제 또 중소형주 쪽에서도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종목이 수익률을 얼마나 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종목을 잘 찾아서 앞으로 5,000포인트가 온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상당히 그 신기록을 낸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고 또 주말 연휴죠.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동안에도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번 정도 더 유튜브를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